애플이 새 애플워치와 아이패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모은 아이폰 12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같은 새로운 애플워치와 아이패드가 베일을 벗었죠. 그래서 신제품은 뭐가 달라졌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기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한 신제품 포인트 특징과 그와 함께 공개된 진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애플의 신제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애플워치 시리즈 6입니다. 우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부터 볼까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이번 이벤트의 초대장 이미지를 장식할 만한 변화를 담은 신제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같이 디자인이 확 달라지며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고요. 2세대 애플 펜슬을 사용해 프로 11인치 모델과 거의 차이점을 찾기 힘들 만큼 프리미엄 모델에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가장 최신의 A14 칩을 아이패드 에어에 최초 적용했습니다. 곧 나올 아이폰 12에도 들어갈 칩입니다. A12 칩 대비 CPU 성능 40%, GPU 성능 30%가 증가했죠. 뉴럴 엔진의 경우 코어수와 머신러닝 성능이 2배 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A12Z 칩을 쓰는 것을 본다면 거의 성능 역전이 일어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하겠지만요. 120Hz 화면 주사율 등 프로에 비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대체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플이 처음 채용한 전원 버튼 터치 아이디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원 버튼에 지문을 갖다 대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죠. 페이스 아이디만 사용하던 아이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충격적입니다. 와이파이 모델 기준 64GB가 77만 9천원, 256GB가 97만 9천원입니다. 전작인 아이패드 에어 3에 비해 각각 15만원이 올랐네요. 보통 이런저런 작업을 위해 256GB를 선택하고 애플 펜슬도 구매한다고 보면 그냥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시리즈 6입니다. 기기는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됐지만 예상대로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등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현존하는 애플워치 중 가장 진보된 모델입니다. 무엇이 진보했을까요? 먼저 전에 없던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후면 센서로 15초면 측정됩니다. 그리고 S6 칩이 들어갔죠. 전작보다 20%가량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2.5배 밝은 상시 디스플레이, 개선된 고도계 등도 있습니다. 신규 색상도 추가됐죠. 알루미늄 블루, 레드, 그리고 스테인리스 골드, 그레이 블랙입니다. 뭔가 큰 변화가 없어 아쉽다고요?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공개했죠. 액세서리입니다. 기존의 애플워치 유저들을 혹하게 만들 새로운 밴드죠. 먼저 이음새나 버클이 전혀 없는 매끈한 솔로루프, 여기에 끈으로 엮은 디테일을 더한 브레이드 솔로루프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착 감기는 가죽 링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워치 SE도 공개됐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와 거의 같은 성능입니다. 여기에 AOD 등 기능이 조금 빠지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GPS 모델 기준 35만 9천원부터 시작하죠. 그래도 가장 싼 애플워치는 아닙니다. 여전히 디자인이 바뀌기 전 마지막 모델인 애플워치 시리즈 3가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SE보다 10만원 저렴합니다. 이제 애플 신제품 포인트 설명 다 끝난 거 아니냐고요? 이번 이벤트에서 어쩌면 애플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열어줄 전략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새 애플워치를 공개하며 슬쩍 집어넣은 애플의 새로운 패밀리 셋업 기능은 새로 등장한 애플워치 SE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 셋업은 간단히 가족 중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애플워치를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애플워치 설정으로 한 아이폰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셀룰러 모델을 쓴다면 각자의 애플워치에서 전화 등도 가능하죠. 애플이 강조하고 있는 건강관리를 위해 부모님에게 애플워치를, 자녀의 건강은 물론 위치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또 다른 애플워치를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향후 서비스가 시행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애플워치가 더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이번 이벤트로 자신들의 사업을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확장하고 성장하려는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출시된 애플원 서비스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애플원은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종합 세트입니다.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게임 아케이드, 그리고 일부 국가에 제공하는 애플 뉴스 등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의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개인 14.95달러, 6인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19.95달러,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 프리미어 29.95달러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 사업 성장을 이끌 상품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원에도 포함돼 제공될 피트니스 플러스는 애플이 콘텐츠 서비스 업체로 얼마나 야심을 갖고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올해 말 시작될 운동관리 서비스로 요가나 스피닝 등 강좌를 매주 업데이트하고 자신의 운동관리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종합 홈트 세트죠. 가격은 별도 구독 시 월 9.99달러지만 가족을 5명까지 추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플원 프리미어 요금에도 기본 제공되고 새로 애플워치를 사면 3개월 무료 제공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에 관심이 많은 지금 이 서비스가 등장한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아무튼 애플은 정말 기회를 만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서비스 분야를 본격 확장할 야심을 내비친 애플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번 애플 이벤트의 주요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아이폰 12는 또 다른 애플의 신제품들과 다음 달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 또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